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아침에 저기 분당 ABC에서 10시 10분 도착해서 앉아 있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제 4시 비행기로 해외로 출국을 해야 돼서 아침에 막 정신없이 일해놓고 그러고 막 챙겨가지고 갔다가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예, 그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는데 저희 예전에 하던 생물학 강의할 때 학생들이 이 정도만 됐어도 정말 진짜 전부 다 대학원 보내가지고 다 잘했을 텐데. 예. 그래서 오늘 그 발표를 하면서 제가 내용은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내용은 조금 업데이트 버전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도대체 아메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제품을 시장에다 출시를 했고 도대체 이 제품이 왜 유니크하게 받아들여지며 진짜 제가 그 이메일을 제가 진짜 제 이메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오전에도 계속 디클라인 이메일 보내는 그러니까 해외 학회에서 초빙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요즘에 거의 오늘 오전에만 한 3개 정도를 디클라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오사카에서 5월에 열리는 학회라든지 미국에서 하는 학회랑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학회도 다 디클라인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아메이 코리아가 하고 있는 이 마이랩이라는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전체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생물이 중요하다는 거는 예전부터 알았어요. 이게 이제 언제 시작이 된 거냐면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메치니코프까지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1870년대 노벨 의학상을 받은 메치니코프까지 들어가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은 메치니코프의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파스테르예요. 예, 파스테르가 선생님이시고 파스테르는 프랑스 사람이고 1840년 50년에 프랑스랑 독일이 엄청난 자존심 싸움을 했어요. 그때 이제 프랑스는 파스테르, 독일은 로버트 코크였어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로버트 코크 노벨 의학상. 이 시절에는 미생물 뭐 건들면 다 노벨 의학상이에요. 로버트 코크도 노벨 의학상. 왜 로버트 코크가 노벨 의학상이냐? 의학이라는 기초를 다져요. 그러니까 외과적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감염내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게 아시죠? 탄저병이라든지 전염병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던 시절이에요. 흑사병 이런 것들.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 동네가 갑자기 몰살을 하고 다 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주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동네에 저주가 내렸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로버트 코크가 뭐를 발견했냐 하면은 그 동네에서 죽은 쥐를 가져다가 피를 딱 뽑았더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또 그 선배님이 계세요. 루벤 후크라고 현미경을 발견하신 네덜란드에 이제 과학자 계신데 그분이 만든 현미경을 가지고 죽은 동물의 피를 봤더니 작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피를 뽑아서 다른 동물한테 넣어줬더니 그 동물이 죽는 걸 봐요. 그러면서 사람이 지금 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죽은 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물과 공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죽은 거야. 이것이 이 동네의 물과 공기 중으로 전염이 돼서 사람들이 다 같이 죽는 거야 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 그걸 매균설 그러니까 그 기원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픈 그러니까 점띠올이라고 해요. 사람이 아픈 게 더 이상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미생물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의학의 이제 시동을 거는 시기로 되면서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로버트 코크가. 그 당시에 엄청난 자존심 싸움을 하던 이제 파스테르와 함께 파스테르의 제자인 메치니코프가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면역학과 노화에 대한 기초를 다 쌓아요. 그래서 메치니코프가 엄밀히 얘기하면 면역학의 이제 태초를 다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게 무슨 얘기냐? 사람의 면역을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구르트 안에 있는 미생물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다 통째로 갈아버리면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장수하고 가장 건강할 거야 라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택도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메치니코프가 그렇게 하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전 세계 모든 회사가 아직도 1870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메치니코프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유산균이 최고야. 그러니까 유산균이 최고고 많이 먹어야 돼. 1000억이야? 500억이야? 100억이야? 50억이야? 그 유산균의 종류가 있대. 락토야? 비피도야?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2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140년의 시간을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해 있었어요. 근데 2012년에 충격적인 논문이 나와요. 미국의 국립보건원, 그러니까 미국의 NIH거든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전체로 다 따지면 1조 원을 투자했고 요 하나 프로젝트에만 2,200억을 투입해서 그 논문이 한 편이 나오는데 그 안에 저자, 그 논문에 참여한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네이처라는 논문에 나온 건데 그 논문에서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건강한 사람의 기준은 미생물이 되게 많이 관여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의 기준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미생물의 유무라든지 그러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유산균이라든지 장에 유산균이 많아 비피도박테리아는 일부 지금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검증이 되고 있지만 특정 유산균이나 이런 미생물들이 장에 얼마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장 안에는 미생물이 다양해야 돼 라는 게 그 논문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예전에 하던 버전이라 이게 저희 그 대학원에서 약간 석사생들 모아놓고 인트로 하는 수준이라면은 지금은 약간 이제 박사 레벨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아메이 분들의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널리지 레벨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번에 일본 아메이 갔는데 마이크로바이옴 발음을 못 하시더라고요. 생전 처음 들으시는 수준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저희 석사생 이상으로 이미 이 지식 수준이 되어 계신데 거기에다 가끔 질문하시는 거 보면 또 집에 가서 혼자 복습을 엄청 하시나 봐요. 막 해가지고 질문의 레벨이 엄청난 수준이라서 오늘은 약간 레벨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요거 내용은 약간 아시니까 쭉 가겠지만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잠깐 말씀드리서 메치니코프가 하던 얘기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놀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장 안의 미생물이 다양한 게 최고야 라고 말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 몸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생물학 예전에 강의 듣기 전에 되게 머릿속에 되게 안개처럼 애매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를 먹는데 그러니까 you are what you eat이라고 하거든요. 당신이 먹는 게 당신이야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먹는 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먹은 것들이 그게 우리 몸에 있는 DNA를 구조도 백본도 만들어지고 우리 근육과 살과 머리털과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먹은 거에서 어떻게 보면 애들 레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를 형이 만들어 놓은 레고를 다 부숴서 동생이 다른 레고를 만들듯이 우리는 닭고기를 먹었는데 걔가 지금 내 머리카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라는 거에 대한 제가 이제 1학년 때, 대학교 1, 2학년 때는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게 다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서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사람의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먹는 물질은 이제 어려운 단어들 막 나와요. 그래서 살짝 조셔도 제가 인정할게요.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물질은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조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분자 화합물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쌀보다는 백미보다는 현미가 더 고분자 화합물인 거죠. 그러니까 고분자 화합물들 저희가 먹는 거는 다 고분자 화합물. 특히 야채 안에 들어있는 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고분자 화합물 중에서도 구조가 엄청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분자 화합물들 특히 셀룰로즈 야채 안에 샐러리, 상추, 캐비지
양배추, 이런 당근, 막 이런 게 들어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뭐 당근 먹으면 당근 안에 뭐 베타카로틴 많으니까 되게 눈에 좋아라고 생각하시죠. 당근을 씹어 드시잖아요. 근데 장 안에 미생물이 없으면 그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다 똥으로 나가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먹은 거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아주 일부의 것들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분해를 해요. 그래서 그 위산과 담즙산과 소화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식빵을 딱 먹었다. 분해를 쫙 해가지고 소장에서 흡수가 대부분이 되죠. 아시죠?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여러분이 딱 봤는데 라면이 400칼로리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200칼로리는 내 몸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200칼로리는 변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영양소의 대부분은 우리의 대장 아래쪽으로 가면서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주고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야채, 천연물, 파이토뉴트리언트 이런 종류의 이 고분자 화합물들은 미생물에 의존을 하지 사람이 분해할 수 없는 구조를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은 가격이 있죠. 설탕 있고 프록토올리고당 있고 알룰로즈 있고 알룰로즈가 엄청 비싸죠. 프록토올리고당이 중간이고 설탕이 제일 싸죠. 화합물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순서예요. 만드는 게 어려워요. 화합물의 구조가 그래서 칼로리가 점점 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해해서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칼로리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분자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룰로즈를 먹으면은 그래서 막 제로 콜라 엄청 단데 칼로리가 0이래. 왜냐? 그 안에는 엄청 복잡한 구조의 당이 들어있어서 단맛은 느끼지만 분해해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제로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들의 뭐 핵심적인 거 인삼이라든지 인삼은 이미 논문에 많이 나왔어요. 인삼도 인삼빨이 받는 사람이 있고 인삼빨이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난 비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논문이 요즘에 막 나오고 있어요. 인삼 안에 있는 핵심 물질은 진세노사이드라는 엄청 큰 고분자 화합물인데 이거를 쪼개주는 미생물이 장에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받아요. 그게 혈액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미생물이 장에 없는 사람은 인삼이 다 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엔자임 바이옴도 이런 역할을 해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가바 아시죠? 가바가 이제 현미에서 나와요. 아이들이 이제 뇌 건강이라든지 뇌 성장에 엄청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바 제품 자체가 허용이 된 건 없어요. 그게 사실은 케미컬로 들어가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데 가바는 핵심이 미생물이 다 만들어요. 그래서 장 안에 가바를 만들 수 있는 미생물이 있는 아이들은 현미밥을 먹으면은 가바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서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미생물이 없는 아이들은 소화만 안 되고 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속만 더부룩해요, 그냥.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는 우리가 먹는 고분자 화합물을 받아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뭐를 먹어도 다 약이 되는데 이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약을 먹어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동물 실험이 막 끝났어요. 더블엑스가 면역력을 올리는데 엄청나게 파워풀해요. 그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궁금한 거는 아메이 본사도 계속 궁금했어요. 이 더블엑스는 우리가 다 천연물로 만들다 보니까 분자 구조가 이제 아메이 글로벌에서 이제 케미컬 하시는 과학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 분자 구조는 사람이 못 부수는데 어떻게 면역 반응이 하지? 올라가지? 라는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메이에서는 동물 실험을 못 한다고 해서 그럼 저희가 할게요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데 쥐한테 미안하지만 그 암을 걸어요. 그럼 애가 면역력이 훅 떨어져요. 거기에다 더블엑스를 넣어주면 면역력이 쭉 올라가요, 다시. 근데 이 쥐한테 더블엑스를 주기 전에 항생제를 엄청 먹여서 장내 미생물을 다 초토화시킨 다음에 더블엑스를 넣어주면 진짜로 하나도 안 올라가요, 효과가. 그러니까 이 더블엑스 안에 있는 이 천연물들은 사실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받아줘야지만이 분해가 돼서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졌던 궁금증이 그러고 나서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유를 먹는데 이 두유가 내 혈액 안에서 돌아다니나? 라는 이제 정말 근데 순진하지만 당연히 할 수 있는 궁금증인 거예요. 석류가 되게 좋다는데 내가 석류 주스를 마시면 석류가 내 피에서 돌아다니나? 석류 주스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그러면 난리가 나요. 우리 몸은 진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는데 그거를 우리 몸은 어떻게 필터링을 하느냐? 제가 두유를 먹으면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두유 안에 있는 이소플라본 같은 물질들을 제가 그 장내 미생물이 있다면 다행히도 저는 프로듀서예요. 그 생성이 돼요. 이콜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있다면은 콩단백질의 가장 핵심은 얘가 이콜까지 가가지고 그 에콜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얼마 전에 제약회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에콜이라는 거를 약으로 만들고 싶은데 지금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서 요 에콜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미생물을 좀 찾아줄 수 있겠느냐. 이게 신약회사도 이제 약으로, 왜냐하면 이 에콜이라는 물질이 엄청난 항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암 예방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갱년기 여성 건강이나 호르몬 건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으로 만들고 싶은데 제약회사도 아직 못하는 부분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의 34%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이미 그걸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 안에서 애들이 제약회사를 안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은 콩단백질만 먹으면은 그게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제약회사로서 그 물질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혈액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성 건강에 석류가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석류도 드시면은 석류가 못 들어가고 석류의 안에 있는 엘라직산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유로리틴 A라는, 점점 어려워져요. 죄송해요. 유로리틴 A라는 물질까지 가져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40%밖에 그거를 못 해요. 예. 그거를 못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으신 분은 석류가 정말, 유로리틴 A가 저희 사회이사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성대 의대에 계시던 그 류동열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로장공대, 스위스 로장공대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어요. 그분의 선생님이 요한 웍스라고 세계적 대가예요. 그분이 요 유로리틴 A의 구조랑 유로리틴 A를 합성할 수 있는 구조를 네슬레에다가 1조에 팔았어요. 아직도 유로리틴 A는 약으로 못 나왔어요. 근데 여기 계신 40%의 분들은 석류만 먹으면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유로리틴을 만들어서 혈액에 넣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게 엄청 신비한 섭리인 거예요. 제약회사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자연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구조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엔자임 바이옴 스토리 잠깐 설명드릴게요. 마이랩을 출시하고 나서 전화 상담을 받는데 거의 한 30-40% 거의 50%에 육박하는 분들이 되게 그 탄수화물 소화능과 단백질 소화능에 되게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시지? 이게 원 오브 댐인데 결과 중에.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시는 게 좀 장불평감 해소해주는 솔루션 없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ABO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파악을 하고 나니까 아메이 분들이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뭐지? 그 미국 본사 이름으로는 파이로프로틴. 저도 먹고 있거든요. 흰 통에 그 초록 뚜껑 아시죠? 파이로프로틴인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 단백질이 엄청 좋은 단백질인 거예요. 천연 식물유래 단백질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파는 대부분 그 단백질 종류는 웨이 프로틴이라고 해가지고 분유나 치즈 만들고 남은 찌꺼기 가지고 만드는 건데 아메이는 이거를 제대로 콩이랑 이거를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시중에는 이런 제품 구할 수 없어요. 그 어느 회사도 이렇게 비싼 원료 가지고 단백질 제품을 절대 만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이 올라간다고. 고분자 화합물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분자 화합물 덩어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콩 단백질은 세기로 유명해요. 콩 단백질은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보시면은 김치를 담그면은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배추가 살짝 녹으면서 배추 안에 있는 당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당을 유산균이 먹으면서 산화를 시키면서 산도가 떨어지고 김치가 식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김치는 따뜻한데 잠깐 두면은 진짜 3-4일만 해도 폭삭 식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메주 띄우는 거 보셨나요? 메주는 방법이 없어요. 메주는 1년을 가야 돼요. 왜냐? 메주는 콩이거든요. 이 콩은 분해를 시키려면 콩 얼마나 딱딱한지 아시죠?
이 콩 구조를 미생물이 분해시키려면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효소는, 우리 몸의 그 소화 효소는 이게 분해를 안 돼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 어떤 분들은 단백질 드시면서 난 괜찮은데 왜 이렇게 난리야 라고 하시죠. 어떤 분은 막 일상생활이 안 돼. 막 나 진짜 장이 폭발해. 막 이러면서 전화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이게 가스가 너무 차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받아주는 미생물이 있으신 분들은 속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주는 미생물이 없는 분들은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콩단백질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를 분해하는 효소를 우리가 제품화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효소를 시중에 있는 걸 다 구해가지고 파이로프로틴이랑 제품들에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정도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프로틴이나 이런 거는 나와요, 역가가. 근데 이 콩단백은 이 역가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ABO 회원분들의 3만 분의 DB를 훑기 시작했어요. 훑어가지고 여기에서 단백질 소화능과 탄수화물 소화능이 높으신 분들만 싹 뽑아내가지고 소화능이 낮으신 분들과 도대체 차이가 뭐야를 봤더니 거기에서 미생물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빼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역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파이로프로틴 분해 역가가 기존 효소만 들어갔을 때 한 1.8배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역가가. 그래가지고 나온 게 엔자임 바이옴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제품 안에 여러분 보시면은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엔자임 바이옴 안에는. 예.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효소 제품이랑은 완전히 레벨이 다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제품은 여러분 이제 상상 가시나요? 지금 저희 그로잉 랩 하고 있죠. 이제 아이들 DB가, 저희는 이제 여러분 DB가 3만 개의 DB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진짜 거의 군침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그 다른 회사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중에 있는 효소 갖다가 포장해서 예쁘게 누가 더 싸게 이런 게 문제인 거지. 여기에다가 3만 명의 지금 데이터베이스 3만 7천 명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거를 받아주는 우리 몸에 원천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의 일부를 받아주는 미생물을 뽑아내서 제품에다가 하나씩 다 넣을 수 있다. 바디키, 저희 바디키도 다 테스트했거든요. 바디키 역가도 많이 올라가요. 바디키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그로잉 랩 하고 있잖아요. 저희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성장세가 유난히 빠른 아이들, 그리고 또 인지능이 엄청나게 높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나.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가바라든지 이거를 만들어주는 미생물들이 있는 아이들은 아마 당연히 이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 아이들은 현미밥만 먹어도 약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아메이의 신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쏟아져 나올지 기대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거랑은 이제 차원이 다른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핵심인 거고, 이러다 보니까 국립보건원이 왜 2,200억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는 유산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장 안에서 우리가 먹는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먹는 건강기능성 식품과 이 고분자 화합물, 베지테리언, 야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 야채 많이 먹어봐야 받아주는 미생물 없으면 다 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2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막내 딸내미 책 읽어주다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코알라는 어미가 자기 새끼에게 똥을 먹여요. 아시죠? 그게 왜냐?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잖아요. 유칼립투스 잎 만져보셨어요? 엄청난 셀룰로제, 엄청난 헤비 셀룰로제. 이거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느 동물도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없어요. 미생물만 해주는 거예요. 엄마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새끼한테 이식이 되지 않으면은 새끼는 그거를 먹어봐야 죽는 거예요. 아사예요. 그 영양소가 혈액으로 하나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샐러리라든지 상추라든지 양배추도 되게 헤비셀룰로제예요. 엄청 딱딱하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주는 미생물이 있어야지 넘어간다라는 거. 또 하나 초파리
초파리랑 인간이랑 유전자 개수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초파리는 한 17,000개, 인간은 24,000개 정도. 근데 초파리랑 인간이랑 가장 큰 차이는 초파리는 장 안에 미생물이 5개에서 10개밖에 없어요. 예, 5개에서 10개밖에 없고 인간은 2,000개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초파리랑 인간이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초파리는 과일만 먹어요. 근데 과일 중에서도 썩은 것밖에 못 먹어요. 왜냐하면은 초파리는 생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당연히 걔가 왜 생과일을 싫어하겠어요. 근데 생과일을 먹으면은 똥으로 그대로 나가요. 초파리 장에는 미생물이 10개밖에 없어서 생과일을 먹으면은 그거를 분해해서 혈액으로 넣어줄 수 있는 미생물이 장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파리는 안타깝게도 밖에서 미생물이 썩혀놓은 거를 먹어야 돼요. 미생물이 밖에서 과일을 썩히는 게 뭐냐면 고분자 화합물이 저분자 화합물로 가는 게 그 썩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분자 화합물을 먹어요. 썩은 거를. 그래야 초파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다행히도 인간은 장 안에 그런 미생물들이 다 있어서 저희는 썩은 걸 먹지 않아도 돼요.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썩은 거를 먹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 연구가 엄청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 연구를 하고 나서 유엔이 방글라데시 아이들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랑 유엔이 30년 동안 방글라데시랑 아프리카, 말라위, 소말리아에서 하던 업무가 달라졌어요. 콰시오카라고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못 먹으면 배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예, 방글라데시랑 이런 데서. 그래서 유엔이 가가지고 영양제를 주고 이 프로틴 바를 주면서 애들의 영양소를 보충을 해주는데 애들이 못 커요. 아무리 먹어도 크지를 못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엄청나게 오랜 세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셀지 네이처지에서 논문이 나왔어요. 그 아이들은 그거를 어릴 때 너무 못 먹어서 장 안에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도 뭐를 넣어줘야지 그걸 먹으면서 크면서 미생물을 이 소사이어티 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걔네는 그거 먹어봐야 다 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없어서 그렇다는 논문이 나왔고 요즘에는 그래서 유엔이 아이들한테 프로바이오틱스랑 미생물부터 넣어줘요. 그러고 그게 들어가야지만 애들이 영양 흡수가 된다는 걸 알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는 제가 거의 진짜로 저희 대학원생 박사생들 모아놓고 해주는 인트로 수준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인가?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제 제 블랙 포인트 몇 개만 드릴게요. 메치니코프에서 이제는 연구가 바뀌고 있다. 우리가 미생물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우리 혈액으로 바로 가지 못한다. 중간에 미생물이 저분자 화합물로 바꿔줘야지만이 간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난 100년간 해온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죽어가는데 너무 급한데 이거를 해서 미생물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분자 화합물로 캡슐을 만들어 놓은 걸 저희가 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과학적 용어로는 스몰 몰리큘이라고 불러요. 몰리큘, 작은 몰리큘이라고 불러요. 스몰 몰리큘. 그래서 얘네는 미생물 없이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게 타이레놀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저분자 화합물이에요. 두 번째, 약이 저분자로 못 만들어. 그러면 뭐 하죠? 주사로 찌르는 거예요. 혈액으로 바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들어가면 미생물을 무조건 통과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걸 못 기다리니까 이제 주사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과 우리가 먹는 건기식과 식품의 차이를 이거 너무 어려운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이제 차이를 분명히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먹는 헬스케어라는 개념은 장 안에 미생물이 받아줘야지만이 가는 거다. 그래서 장 안에 미생물이 다양한 사람은 장에 제약회사가 50개. 근데 미생물이 없는 사람들은 장 안에 제약회사가 10개. 그래서 이런 장 안에 이런 제약회사가 많은 사람은 그냥 밥이 보약이에요. 그냥 야채랑 쭉 드시면은 제약회사들이 군침을 흘리는 물질이 장내 미생물이 쭉쭉 만들어서 혈액으로 다 넣어드리고 있어요, 이미. 예. 여러분들이 드시는 더블엑스라든지 아메이, 특히 아메이 제품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자꾸 그래가지고 천연물 뭐 이런 건강기능성 식품 많이 없죠. 저분자로 자꾸만 만들어요. 효과를 빵 느끼게 하려고. 근데 아메이는 절대 그렇게 케미컬 합성 이렇게 안 가잖아요. 파이로뉴트리언트 아주 퓨어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원료를 써요. 솔직히. 너무 비싸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고분자로 갈수록 비싸진다고. 이게 설탕이랑 알룰로즈 정도 차이 가죠.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건기식이 설탕이라면 여러분이 드시는 건기식은 알룰로주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장내미 생물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다가 먼저 발을 딛고 이거를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장내미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2012년 이후로 전 세계 과학자들과 미생물학자들에게 저희는 홀리그레일이라고 불러요. 성배와 같은 존재예요. 이것만 하면 이게 정답인 걸 모두가 알지만 방법이 없다. 찾지를 못한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게 모든 미생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꿈과 이런 건데, 이게 처음으로 풀린 게 마이랩이에요. 예, 마이랩이 전 세계 유일하게 임상으로 검증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방법이 마이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 안에 제약회사 숫자를 늘려주는, 여러분이 드시는 건기식, 더블X, 오메가3 모든 것의 효용치를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마이랩이에요. 전 세계.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아메이, 한국 분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거를 누리시잖아요. 아메이 본사 지금 본사 CEO부터 CTO부터 전부 다 마이랩 하고 있어요. 지금 DHL로 보내서 미국에서. 이게 중요한 걸 아니까. 이거 근데 미국에서 못하니까 그분들은 이거 DHL로 싸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번에 1월 지금 내일 모레인가 22일 날 아메이 일본 임원진들 거 30개